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제 사연을 얘기해 볼게요. 전 지금 40대가 막 넘은 여성이에요. 정략 결혼이라는 거 사실 우습고 유치하지만 제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아주 배운 집안이라 네가 시집가면 본받을 게 많을 거야. 아버지, 그래도 은주가 이렇게 어린데 벌써부터 무슨 시집을 논하세요. 내 어릴 때 6.25 다 겪고 만난 친구라니까 아주 믿을 만한 친구놈 손자이니 후회는 안 할 거다. 은주야, 그냥 만나나 봐. 요즘 시대에 무슨 할아버지 말 따를 일 있니? 그냥 할아버지 소원이 싫으니까 만나봐. 엄마, 내가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자를 만나야 돼? 꼭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이나 한 끼 하고 오라는 거지. 전 그렇게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러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듣기로는 정말 훌륭하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갑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할아버지들끼리 무슨 약속을 했다고 얼마나 등을 떠미덜지. 그래도 덕분에 은주씨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랑 밥도 먹어보고 너무 좋은데요. 감사해요. 저도 기대는 안 했지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 혹시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지 연락처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기대도 안 한 맞선이었지만 어찌나 재미있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죠. 거 봐라. 내가 뭐랬냐. 그 할아범 보면 손주도 보인다니까. 아주 곱상하지? 그냥 일단은 잘 만나보기로 했어요. 잘 만나는 건 무슨? 이렇게 한두 번 만나고 결혼하는 거지. 너 그 집에 시집가면 아주 좋을 거라니까. 아버님은 그냥 젊은 애들끼리 만나보는 거죠. 너무 그렇게 은주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어머니 이렇게 아니라니까 문제인 거다. 아니, 뭐가 문제야? 옛날이면 10대 때 다 시집 갔구만.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 역시 나쁘지 않은 만남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빨리 결혼을 하라며 성하셨죠. 전쟁을 겪었던 할아버지는 친구분께 신세를 굉장히 많이 지었다고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래도 그 청년 괜찮긴 한 거야? 나쁘지 않아. 재미도 있고 유쾌하고. 하도 아버님이 보증한다고 해서 물어도 못 봤는데 뭐 하는 사람이니? 지금은 중장비하고 있어.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더라고. 그래? 자기 밥벌이는 하겠네. 형편이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일한 지도 오래되었대. 책임감이 강한 친구구나. 일단 그건 합격이네. 엄마 눈이 까다로운데 그래도 합격이라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밖에서 밥 한번 먹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재밌기까지 한 남자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경표씨 할아버님께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니 아무래도 유복한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도움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 덕분에 제가 은주씨 만나고 있네요. 그렇게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고 집안 어른들의 소개이다 보니 결혼이라는 말이 오갔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에도 몇 번 방문했는데 할아버님이 굉장히 기분 좋게 맞아주셨죠. 사진만 보다 실물을 보니 아주 미인이구만. 그래, 우리 손주 며느리가 되면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잘 지내보자고. 날 그냥 편하게 생각해.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은 새파랗게 어린데 편하게 지내라뇨. 그래도 법도는 알려줘야죠. 네, 어머님, 많이 알려주세요. 뭐 우리 경표한테 들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좀 당황스럽거든.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했어. 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래도 참 고우세요. 그래도 아버님 살아계실 때 경표를 결혼시키고 싶어 하셔서 서두르는 거지만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네, 명심할게요. 어머님은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분이었지만 처음 그런 모습에 호감이 갔어요. 무작정 저를 좋아하셨다면 사실 의심부터 들었을 거거든요. 어른들이 허락한 결혼이니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였죠. 할아버지 말씀에는 예전에 정말 잘 살았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에 따라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했지 벌이는 중요하지 않았죠. 친정에서도 듬직한 신랑을 얻었다고 좋아했고 저 역시 듬직한 남편이 있다는 것에 참 좋더라고요. 형편상 시댁에 합가를 하고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대가족이었던지라 사실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사람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부엌 일은 나눠야 하지 않겠니? 너 바쁜 거야 다 아는데 그래도 며느리 또리는 해야지? 네, 그럼요.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아무래도 저녁엔 가게 때문에 빠듯해요. 아, 며느리 얻어서 부엌 살림에 손 좀 떼나 했더니 평생 밥순이를 못 벗어나는구나. 죄송해요. 최대한 일찍 오도록 할게요. 그래,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밖으로 도니? 그거 보기 썩 좋은 것도 아니야. 결혼 전부터 친정 부모님을 도와 식당 일을 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평일에 한 번 쉬고 늘 바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눈치로 이어졌죠.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다 생각하며 열심히 적응하려고 했고요. 당신 오늘도 늦어? 우리는 오히려 결혼 전보다 지금이 더 얼굴 보기 힘드네. 그러게 말이야. 같이 일하는 기사가 그만둔다길래 끝나고 회식하기로 했거든. 일찍 올게. 알겠어. 나도 오늘 가게 끝나면 바로 올게. 중장비 일을 하는 남편이기에 출퇴근 시간이 늘 달랐고 그러기에 마주치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연히 쉬는 날이 맞으면 참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죠.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잘 지내는 나날이었어요. 네? 사고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 왜 그러세요? 경표 일하다 사고 났단다. 얼른 가보자. 그렇게 뛰어간 응급실에서 남편은 얼굴이 다쳐 12바늘이나 꿰매야 했어요.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너 당장 그만둬. 엄마가 그 일 하는 거 사실 반대 많이 했잖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만둬요. 됐어요. 일하다 비일비재한 거지 뭐. 잠깐 의식 잃은 사이에 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참나. 어머님 말이 맞아. 다른 일 찾자. 당신까지 왜 이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연봉도 괜찮고 나 만족해. 그래도 사실 위험하긴 하잖아. 엄마가 남편 없이 너 하나 보고 사는데 이렇게 험한 일 해야 하니? 그만둬. 할아버지도 계신데 뭘 그렇게 말해요. 어머님 말 틀린 거 없어. 당신도 힘들고 지친다며. 이왕 이렇게 댕겨 다른 일 찾아보자. 네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니?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찾아보자.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크게 다친 계기로 남편은 일을 그만두었고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전교 1등? 진짜? 아니 왜 그런 걸 말 안 했어. 어차피 과거 일인데 뭘.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대학 중퇴하고 머리도 굳었어. 그래도 자격증이나 다른 거 알아보자. 친구놈 이번에 7급 공무원 됐다는데 나도 다 때려치우고 공부나 할까?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하는 거지 뭐. 내가 걔보다 머리가 훨 좋았는데
씁쓸하긴 했거든. 그럼 자기야 준비해봐. 내가 도와줄게. 아유, 농담이야. 우리 형편에 무슨. 생활비에 보태야지. 엄마도 허리 다치셔서 일도 못 나가시는데 당신도 가게 일 힘들잖아. 나라도 더 벌어야지. 괜찮아. 우리가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안 하면 후회할 수도 있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남편을 보자 저 역시 뒷바라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듣고 참 좋아하셨어요. 사실이야? 네가 뒷바라지 할 수 있다고? 그럼요. 이제 경표씨 일이 제 일인데요. 그래. 어쩐지 첫 만남에 마음에 쏙 들더라니. 이러려고 우리 며느리 됐나 보다. 사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밀어붙일 땐 정이 덜 갔는데 오늘에서야 내 며느리다 싶어. 너 마음 변하면 안 된다? 네, 저도 진심이에요. 고마워 자기야.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랑 당신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내가 다 모실 거야. 그 의지만으로도 이미 해낸 거야. 그렇게 남편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친정에선 걱정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남편을 믿었어요. 거 봐라. 그 핏줄 어디 안 간다니까. 악착같이 해낼 거니까 아낌없이 뒷바라지 해줘. 지금이야 사는 게 그렇지만. 아버님은 제가 이러라고 시집 보낸 줄 아시나요? 속상해. 남들은 신랑이 벌어다주는 돈 받으면서 아이 키우고 사는데 나중에 봐라. 은주 정말 잘 살 거다. 엄마는 내 성격 그런 성격 아닌 거 잘 알잖아. 그리고 아마 경표씨 잘 해낼 거야. 어머마, 너도 내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뒷바라지해서 지금 봐라. 은주가 널 닮은 구석에 있으니 정말 내조 잘할 거야. 그 고생 제가 다 아니까 이러는 거죠. 은주는 그냥 사랑받고 고생 없이 크길 바랬는데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고 하죠. 엄마도 저희 아빠를 만나 사업하는 아빠 뒷바라지를 한다고 화장품 방판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아빠가 중년에 식당 일로 대박이 나면서 지금의 사장님이 되었고 엄마 또한 여유를 찾으셨죠. 저 역시 남편을 뒷바라지 한다고 하자 엄마가 저렇게 걱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엄마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잘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급이 아니라 5급을 준비한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당신을 믿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아니야,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당신이 이렇게 밀어주는데 오히려 더 잘해야지. 남편은 5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수업을 한 2개 정도 더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돈 좀. 알겠어. 밥은 잘 먹고 하는 거지? 점심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으면서 해. 고마워. 근데 나 커피도 먹어야 해서. 자, 여기. 부담 갖지 말고 편히 얘기해. 오로지 제 벌이로만 시댁 생활비와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식당이 정말 잘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당이어서 제 사정을 많이 봐주시기도 하셨죠. 참 복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아유, 네가 고생이 많다. 그래도 내가 며느리 잘 얻어서 드디어 소망하던 우리 아들 공부도 시키고 참 고마워. 우리 아버님이 괜히 널 짝으로 점지해 주신 게 아니었어. 앞으로도 쭉 일해다오. 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예요. 부족하지 않게 더 넣었어요. 힘들 텐데 그래도 식당 일은 잘 되나 보지? 하긴 요즘엔 여자들이 나가서 벌어야 떳떳한 세상이지. 그래도 넌 진짜 잘 풀린 케이스야. 우리 며느리 최고. 늘 쌀쌀맞던 시어머니였는데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한 다음부터 저리 살가워지셨죠. 적응 안 되기도 몇 차례지만 그래도 잘 해주시니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1년여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은 정말 지구력 하나는 좋았어요. 공부를 열심히도 했고
저희에게 실망을 줄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을 적극 찬성한 할아버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채 할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독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참 다정하셨던 할아버지셨기에 슬펐어요. 경표씨, 할아버지 돌아가셨대. 얼른 와야 할 것 같아. 학원이야? 어? 아, 나 지금 스터디 중인데 어떡하지? 다음 주 시험이잖아. 지금 중요한 족부 들고 같은 팀원이 온다고 해서 내가 꼭 가야 할까? 그걸 말이라고 해? 할아버지 장례잖아. 아, 그렇긴 한데 나 이번 시험에 얼마나 목숨 걸었는지 알잖아. 진짜 인생 한 번의 기회야. 빨리 끝나야 우리 다 행복해지지 않겠어? 당신 마음 뭔지 알겠는데 너무 섭섭하다.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방문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은 참 좋지 않았어요. 그 전에 시할아버지도 돌아가신 터라 남편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엄마는 오히려 남편을 두둔했죠. 그러려니 해. 사실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5급 시험인데 본인도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 본인 마음도 편치 않을 거니 너무 닥달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 장례인데 못 온다는 게 말이 돼요? 김서방이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본인도 시험이 간절하니 그러는 거야. 네 시어머니 오셨으니 그걸로 되었다. 알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겠거니 했어요. 할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오니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험을 잘 보겠다고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남자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신경 쓰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네가 이해해라. 내가 갔으니 된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은 시험을 보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죠. 괜찮아. 다음번에 또 잘 보면 되지. 첫 번째에 배부를 수 있겠어? 그래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야. 할아버지 장례도 못 갔잖아. 죄책감 들어. 꼭 붙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떨어졌어. 희망을 받잖아. 첫 시험의 성적을 누가 이렇게 받아오겠어. 할아버지 장례는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이해하실 거야. 눈물을 흘리며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그 모습에 위로를 많이 해주었어요. 남편은 시험에 한 번 더 떨어지자 이악 물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독서실 다시 끊으려고 돈 될까? 당연하지. 밥도 굶지 마. 전 아낌없이 지원하였죠. 하지만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은 남편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학원에 들렀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형, 그날 노래방 비용 얼마 나왔어요? 아, 됐어. 형이 계산한 거잖아. 에이, 그래도 뿜빠이 해야죠. 근데 그날 형수님한테 잘 말씀하셨어요? 장례식인데 노래방 가신 거잖아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 어떡해.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지. 하긴요. 그래도 형 이번에 성적 좋았던데요. 다음번엔 붙을 듯요. 내가 말했잖아. 나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다니까. 다음번에도 잘 봐야지. 그래도 형수님이 돈 다 대주니 부러워요. 전 엄마 눈치 보여서 이번 년만 시험 보고 포기하려고요. 내가 공무원 돼야 본인도 편하거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야. 알고 보니 할아버지 장례식 때 스터디 팀원들과 노느라고 못 온 것이었고 제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인기척을 내자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아니 여기 어쩐 일로 어디까지 들었어? 노래방부터? 진짜 대단하다. 애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
당신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니? 당신의 진심이 뭔지 알았으니 이제 바보 같은 짓 그만해야겠다. 오해야. 아, 그래. 그날 진짜 미안해. 사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었고 진짜 과부하 상태였어. 알잖아. 나 엄청 열심히 한 거. 그래서 그런 거야. 미안해.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다른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장례식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술은 먹었지. 가면 장인 장모님 계실 건데 공부하는 사위가 술 먹고 왔다고 생각해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다신 거짓말 안 할게. 정말 미안하다. 됐어. 생각할 시간을 갖자. 구구절절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얘 경표가 저렇게 비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렴. 어? 내가 따끔하게 그날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 다신 안 그럴 거야. 신뢰가 깨졌어요. 어머님도 아셨던 거예요? 술을 먹어서 너희 부모님 뵐 낯이 없던데. 아, 그런 경표만 모르겠어? 공부하는데 술이라뇨.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무슨 공부를 해요? 네 마음 알다 마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날 나한테 무지막지 혼났으니까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줘. 다신 안 그럴 거야. 아마 본인도 많이 느꼈겠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사람이 교리가 없고 혼자 공부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렴. 시어머니도 합세하여 저를 달래주었고 정말 눈 질끈 감고 넘어가자 생각했어요.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용서 안 해? 다신 안 그럴게. 실망시키는 일 이제 다시 안 해. 올 시험 진짜 잘 볼 테니 딱 한 번만 더 믿어줘.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은 각성하고 더욱더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많이 반성했구나 싶은 게 기특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밤낮으로 공부를 했는데 건강하던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경색 증상을 보였죠. 내가 병원 모시고 가볼게. 당신 공부하느라 정신없잖아. 미안하다. 엄마까지 자기한테 맡기고 나 진짜 전생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길래 자기 같은 사람 만났는지 모르겠어. 어머님은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연락할게. 아우, 다행이다. 초기에 잘 잡아서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시네. 그러게요. 어머님이 바로 이상한 걸 캐치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경표씨 합격하면 좋은 일만 생길 거니까 어머님도 건강하셔야죠. 고맙다. 네가 있어서 경표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고마운지. 사실 경표 아빠 죽고 그 공부 잘하던 경표가 억지로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잖니. 너 만나서 이렇게 다시 하고 싶은 공부도 하게 돼서 사실 너무 고마워. 늘 표현 못하는 어머님께 이런 말씀 듣게 되니 더욱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더 뒷바라지에서 경표씨 밀어줄게요. 내가 고맙지. 사실 생활전선에 뛰어든 경표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아버님이 어찌나 결혼하라고 하던지.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굴었던 거다. 우리 아들 힘든데 혹 하나 더 생길까봐. 내 마음 이해하지? 그런데 이렇게 복덩이일 줄 누가 알았어. 어머님과 병원에 오가는 동안 참 많이도 친해졌어요. 생각보다 어머님이 남편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었죠. 그런 어머님께 앞으로 더욱더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살이 더 빠졌네. 밥도 못 먹고 다녀? 무슨 엄마가 이렇게 식당에서 밥 잘 차려주잖아. 그게 아니라 김서방 뒷바라지하고 식당 일 하느라 힘든 것 같아서 그러지. 다 엄마도 했던 일이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살도 안 찌는 체질이고. 엄마는 그래도 네가 안타까워 죽겠다.
왜 힘든 일을 가려고 해서는. 그게 다 내 복이지. 경표씨 두고 봐. 아마 이번에 시험 꼭 붙어서 떳떳하게 엄마 아빠 뵈러 올 거니까. 그래, 경표 보니까 이번에 꼭 해낼 것 같아. 이제 우리 딸 고생도 그만해야지. 늘 제 걱정뿐인 엄마였죠. 그러기에 남편이 더욱 잘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지내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바쁜 식당 일에 그리고 집안일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죠. 점점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죄다 널 칭찬해. 우리 경표 장가 잘 갔다고 말이야. 아버님이 아마 성견지명이 있으셨나 보다. 에이, 과찬이세요. 경표가 지금은 뭐 공부만 하는 학생이라지만 두고 봐라. 너 호강시켜 줄 거야. 그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 저 호강시켜 주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경표 씨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식구 서로 위하며 살면 그만인걸요. 넌 참 마음씨도 예쁘구나. 일도 힘들 텐데 구김살 하나 없고 말이야. 어머님과의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참 기분은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중에는 살까지 빠져가며 하더라고요. 처음엔 실망도 주었지만 그 실망을 계기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서 기뻤어요. 그렇게 간절히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시험날이 되어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날 어찌나 떨리던지 시어머니도 저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됐어요. 자기 시험 잘 봤어? 고생했어. 지난번보다 훨씬 잘 본 예감이야. 정말? 잘 됐다.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기 진짜 고생했어. 앞으로는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 정말? 말만으로도 듬직하다. 아유, 경표야, 고생했다. 내 아들 너무 고생 많았어. 엄마가 얼마나 원했는데. 드디어 우리 아들이 시험을 끝냈어. 엄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마 붙을 거예요. 가채점도 진짜 확실하고 나 저번보다 더 잘 봤거든. 우리 경표가 해낼 줄 알았어. 솔직히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니? 엄마는 오늘부터 2다리 쭉 뻗고 자야겠어.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야, 경표씨.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너무 들떠하지 말자. 그래도 너무 수고했어. 넌 초치냐? 우리 경표가 시험 잘 봤다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 못 믿어? 자그마치 전교 1등 출신이라니까. 알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저도 경표씨 믿어요, 어머님. 좋은 날 너 때문에 기분 다 버렸다. 에이, 엄마 왜 그래요? 은주는 혹시 몰라서 한 얘긴데. 어쨌든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경표 너무 창하다 진짜. 그동안 엄마도 진짜 고생 많았죠. 앞으로 고생할 일 없으실 거니까 저만 믿으세요. 당신도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진짜 더 잘할게.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고생이지. 그런 말 마라. 그리고 솔직히 그래, 솔직히 얘야 뭐 하던 대로 일하고 돈만 보탠 건데 뭐. 엄마, 저 은주 아니었으면 공부할 생각도 못 했잖아요. 제가 왜 대학교 중퇴했는데요. 그래, 알아. 그래도 네가 제일 고생했다 이 말이지. 의자에 딱 붙어서 공부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 맞아요. 이이가 제일 고생했죠. 너 네 신랑 귀찮게 하지 말고 물 좀 받아다가 조격 좀 해줘라. 얼마나 긴장됐을 거야. 자고로 피로에는 조격이 최고야. 뭐 하고 있어? 물 받아오지 않고. 아, 괜찮은데. 은주야, 나 괜찮아. 아이고, 사무관님은 그저 가만히 계세요. 마누라가 신랑 조격시켜주는 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 그래, 내가 조격해줄게. 고생했을 텐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은주 너 참 시집 잘 왔다 정말. 그렇게 시어머니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저에 대해 배려를 잊어버리셨죠. 그리고 기분이 좋으신지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예약을 해서 가족 식사를 한번 하시자고 하였죠. 저 역시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라고 하였어요. 우리 아들 바빠지면 내가 사돈들 얼굴 볼 일도 많이 없을 텐데 식당에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안 그러냐? 그리고 축하 겸 매상 한번 올려줘야겠다. 감사해요. 엄마가 좋은 자리를 예약해 주셨대요. 묘하게 변한 어머님이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한순간의 자아도취로 인해 기분이 업이 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 어머님의 비위를 그래도 맞춰드리려고 했으나 어머님은 정도가 지나치시더라고요. 아유, 사돈 축하드립니다. 아직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자신만만하는 거 보니 사돈어른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아주 기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아들 몸보신 시켜주려고 이렇게 왔어요. 엄마는 무슨... 장모님 장인어른은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죠? 이제 은주는 제가 고생시키는 일 없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네가 돈이 어딨다고? 됐어. 엄마가 쏘기로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계산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저희 부모님은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다며 계산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누가 계산하면 어떠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이 나서 술이 한두 잔 들어간 어머님의 말에 가족들의 분위기는 싸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아들 얼마나 잘났습니까? 안 그래요? 은주에 비하면 뭐 저기 하늘에 있죠. 처음에 아버님이 은주 갖다 댔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전교 1등도 하고 어디 가면 수제소리 듣던 앤데 말이에요. 그런 수제가 우리 딸이랑 결혼도 하고 참 좋으네요. 좋은 아들 이렇게 사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알긴 아시네요. 요즘에야 뭐 양반 평민 없다지만 옛날로 치면 우리 아들은 뭐 과거까지 급제한 양반이죠. 아, 엄마 취했어. 왜 그래요? 뭘 취해? 엄마가 이제와 사는 소리지. 그런데 이제 경표가 5급 공무원이 떡하니 됐는데 은주랑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듣자 하니 대학도 안 나오고 엄마 아빠 식당에서만 일한다고 들어서 참 싫었네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요? 다 웃자고 하는 소리다. 사실 사람들도 은주 착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더 아깝다고 한마디씩은 한단다. 내가 그런 말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은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사돈이 그런 생각 가지실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 갑자기? 그냥 이제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은주가 우리 아들 만나서 결혼한 게 참 복이 많다 싶고요. 은주 할아버님도 저희 아버님께 신세 많이 졌다고 했는데 은주도 그럴 것 같아서 웃음도 나고요. 사돈, 지금 취하셨나요?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진 않네요. 그래도 은주가 경표를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이제 와서 누가 아깝니마니? 이 말씀하시라고 여기서 식사하시겠다고 했나요? 어머 사돈, 왜 발끈하세요? 발끈이 아니라 말이 그렇잖아요. 저희는 뭐 너무 좋아서 허락했는 줄 아시나 보죠? 사실 사돈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대학 나와도 손가락 빨고 사는 애들이 한둘인가요? 일찌감치 자리 잡아서 저희 일 물려받으면 좋은 거죠? 엄마 그만해. 어머님도 취하셨어요. 그냥 어머님이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나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하셔요. 경표씨, 어머님 좀 말려봐. 그래, 엄마도 이제 그만해. 누가 아깝고 저쩌고 그런 말 그만하세요. 아니 뭐 이제서야 하는 얘긴데 다들 뭘 그러니? 사돈도 그냥 하는 소리니 가볍게 들으세요. 아, 그리고 아까 사돈이
가격은 생각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많이 먹었네요. 경표 시험 붙은 축하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계산할게요. 계산해 주세요. 자율합시고 매번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사고 싶어서 그래요. 얼른 계산해 주세요. 예, 설아.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양복 사는데 보태. 여기 음식이 한두 푼이야? 넌 사돈이 쏘겠다는데 왜 나서? 기분 좋게 하는 식사였지만 엄마 아빠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게 눈에 보였어요. 저 역시 민망하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오히려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험에 붙었다며 시어머니는 온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했고 본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며 떠들어댔어요. 여기까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 그 마음의 푼수처럼 행동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벌써 남편이 5급 사무관이라도 된 것 마냥 모든 것을 아래로 보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레 저를 하대하는 일도 있었죠. 예, 너만 일 다니니? 이제 우리 아들 일 나가려면 네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안 그래도 기우는 결혼인데 노력하렴? 네? 어머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기우는 결혼이라니. 그래, 그럼 누구한테 하겠니? 솔직히 너 어디 나가서 5급 사무관 남편 뒀다고 하면 만인들이 널 부러워할걸? 그러니까 네가 더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 아들 내조 하란 말이야. 어머님, 당황스럽네요. 사실 지금까지 경표 씨가 공부해서 노력은 했지만 안 보이게 제가 뒤에서 많이 서포트했다고 생각하는데 식당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제 와서 경표 씨가 저에 비해 너무 월등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당연한 거 아니니? 네가 아들 낳아서 키워봐. 기우는 결혼 시키고 싶나?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 네가 그 돈 좀 보태서 공부시켰다 치자. 솔직히 우리 아들이 이제 벌어올 돈이 그리고 명예가 있는데 그게 대수야? 어머님은 참 한치 앞만 보시고 미래는 보지 못하시네요. 너 나 가르치니? 사실 요즘엔 대학도 기본인데 너 처음에 대학도 안 다녔다고 했을 때 진짜 놀랬다. 경표 씨도 중퇴했잖아요. 경표는 형편상 그런 거라니까.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어머님이 딱 그 말에 어울리시는 분이네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지금 네 말은 내가 뭐 간접이라도 된다는 거야? 너무 기분 나쁘네. 아니, 맞잖아요.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역시 기분 좋지 않아요. 네가 기분 안 좋으면 어쩔 건데? 그래, 그럼 말 다 했네. 자, 여기 있다. 이제 뒷바라지 할 거 다 했으니 네 짐 가지고 당장 네 갈 길 가라. 저희 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는 제 짐을 챙겨가지고 나오셨어요. 헛웃음이 나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 후회하실 텐데요. 내가 후회를 왜 하니? 솔직히 애도 없지. 이제 우리 아들 5급 사무관인데 뭐가 아쉬워? 동네 사람들이 쑥은데 식당 조거분이 나는 너랑 우리 아들이 말이 되냐고. 동네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할 것 같니? 내 아들이지만 잘난 걸 어째 그러니? 너 그렇게 투덜거릴 거면 그냥 각자 길 가면 그만이야. 하나도 안 아쉽거든. 네, 그러세요? 그럼 당연하지. 됐고, 너도 기분 나쁘다고 했으니 그냥 나가면 되잖아. 솔직히 경표한테는 내가 말 잘하면 경표는 아마 옳다구나 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갈게요. 어머님이 참 이런 분이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집을 나서려 하자 외출을 돌아온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어디를 가?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해? 어머님이 제 갈 길 가자네. 이제 5급 사무관인 당신이랑은 급이 안 맞는다고. 뒷바라지 했으니 나가라셔. 엄마, 진짜 이러시기에요?
아니, 애초에 잘 됐어. 사실 너랑 쟤랑 이제 급이 맞니? 너도 쟤 붙잡지 마. 이제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가라고. 어머님 말씀 들었지?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가. 그럼 난 가볼게. 경표야, 정신 차려라. 할아버지가 아무리 짝을 만들어줬다고 하더라도 어울려야 짝인 거지. 이제야 네 자리를 찾았는데 왜 또 힘들게 살려고 하니? 엄마 말 들으면 나쁜 일 없을 테니 그리 알아. 아, 엄마, 저 시험 떨어졌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시험에 떨어졌다니. 거짓말하지 마. 어머님 뇌경색으로 한번 아프시고 난 뒤에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 사실 다 붙은 줄 알았던 시험에서 또 2점 차이로 떨어졌고요. 어머님한테는 이미 붙을 것처럼 말해놓은 상태이니 충격을 드리고 싶지 않았대요. 경표 씨랑 저랑 1년만 더 해보자 라고 말한 상태였는데 어머님이 이러실 줄 몰랐네요. 엄마, 진짜 왜 이래요? 당장 은주한테 사과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됐어. 이런 일 없었으면 어머님이 이러신 분인 거 정말 몰랐을 거야. 사실 처음에 차갑기도 하고 살갑지 않으신 거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진정으로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좋아하시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당신 5급 됐다는 소리에 우리 부모님 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제 갈 길 가자고 하는 어머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린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난 이만 가볼게. 그렇게 시어머니는 뒤통수를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망연자실한 표정을 하였어요. 그 모습에 남편도 머리를 쥐어뜯으며 표효를 하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뛰쳐나오려 했죠. 무엇보다 티는 많이 안 냈지만 정말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가, 잠깐만 나랑 얘기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그 앞뒤 사정을 몰랐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 좀 해. 아니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네? 은주야, 제발. 엄마가 진짜 너무 흥분하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야. 사실 당신이 시험 붙을 때도 생색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날 완전 대학도 못 나오고 그저 식당에서 한 푼 두 푼 버는 인간 취급하시는 거 진짜 기분 안 좋았어. 엄마,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제가 은주한테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이러시냐고요? 아니, 나는 그냥 그래도 분수를 알라고 얘기해 주려고 한 거야. 근데 네가 말대꾸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지. 분수를 알라라는 말 참 가소롭네요, 어머님.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 나는 그저 변명하지 마세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시더니 1년 공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대학도 안 나오고 식당에서 일하는 저라도 아쉬우신가 보죠? 전 이제 볼 일 없네요. 전 그 얘기 끝에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눈물은 나왔지만 오히려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더라고요. 이미 결혼하면서 남편에게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 친정에 도착해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뭐? 그 옆에 그럴 줄 알았다. 참나, 식당 와서 자기 아들 5급 됐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만. 됐어, 잊어버려. 욕할 것도 없어, 엄마. 오히려 후련해. 아버님은 어떻게 그런 집이랑 엮어주신 거야? 아버지가 신세를 많이 지셨다 하잖아. 엄마, 난 괜찮다니까. 당장 끝내. 어차피 엄마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사돈 그날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경표 5급이 돼도 문제겠더라. 자기 아들만 잘났지. 됐다 그래. 친정에서도 오히려 잘 됐다고 하였어요. 전 그리고 바로 이혼을 준비했죠. 이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헐레벌떡 식당까지 찾아오셨어요. 은주야, 내가 천지붕언도 못해서 미안했다.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내가 잠시 눈이 돌았나 봐.
정말 미안해. 아니요. 어머니 덕분에 사택 파악이 좀 됐네요. 그간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한테 정말 잘할 거라고 다짐한 제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참 어리석었죠. 오히려 감사해요.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돌아가세요. 은주야, 일단 마음 좀 풀어라, 응? 사실 경표가 고생도 진짜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엄마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거 알아. 용서해 주렴. 그냥 지금 경표 씨 공부시킬 돈이 필요하신 거죠. 대출을 받으시던지 어머님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대시던지 하세요. 저 절대 안 돌아가니까요. 경표가 식음을 전폐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경표를 봐서라도 돌아와. 시험 떨어졌다고 하니 이렇게 태세전환하는 게 참 더 웃겨요. 어머님, 짐까지 싸주셔놓고 이제 와서 참. 아, 사돈 그냥 돌아가세요. 저도 많이 참았고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요. 늘 아버님한테 감사했는데 왜 하필 그런 남자랑 엮어줬는지 화날 따름이에요. 그래도 사돈 어른이 말리셔야죠. 이게 이혼이 말이 됩니까? 아버님들이 이어주신 소중한 인연인데. 그 소중한 인연 사돈이 먼저 저버렸으니 저희도 이러는 겁니다. 아, 이제 사돈도 아니죠. 됐고요. 나가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식당에서 쫓겨나셨고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준비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저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순순히 이혼에 합의를 해주었죠. 너무 미안하다.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뭐. 잘 살아. 저기 혹시 내가 시험에 붙게 되면 그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난 어머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못 뒤집겠네.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 걸로 해. 정신 못 차리고 공부 초반에 할아버지 장례식도 못 간 나라서 마음이 쓰여. 그러게 애초부터 인연이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고 해준 게 없어서 더 미안하다.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면 꼭 연락 줘. 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소설 쓰지 마. 그냥 잘 살아. 사실 그동안 제가 댄 생활비며 공부시키는 돈이며 위자료를 청구해도 모자랐지만 그래도 남편과는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이혼을 해서도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공부를 그만두고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거든요. 네가 경표 좀 말려봐라. 우리 아들 그래도 5급 공무원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밖으로 돌면 되겠니? 돈이야 내가 벌어서 되면 되는 건데 참. 이제 저랑은 무관한 일이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건 아드님이랑 둘이 상의해서 하시고요. 너 자꾸 이렇게 남처럼 일을 해? 나가라고 하신 건 어머님이시죠. 남이 되고 싶으셨던 것도 어머님이시고요. 법적으로도 경표 씨랑 깨끗이 남남이에요. 아, 맞다. 이거 드셔보세요. 이번에 저희가 런칭한 밀키트거든요. 저를 설득하러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전 저희 식당에서 만든 밀키트를 드렸어요. 어안이 벙벙해 하시더라고요. 그런저런 식당에서 종업원이나 하는 제가 아니라 저 엄마 아빠 밑에서 식당 일 열심히 배웠고요. 제 힘으로 식당 키우고 밀키트까지 계약했네요. 네가 키웠다고? 네, 이제 회사도 생겼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대학도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참, 한우물만 이렇게 파니까 이런 기회도 오네요. 그냥 제 일상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은주야,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줄 몰랐어. 그냥 맨날 식당 일에 찌들어서 고기나 굽는 애인 줄 알았지. 사실 고기나 구우면 어떤가요? 요즘 세상에 본인 일 잘하고 남한테 손 안 벌리면서 떳떳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 나누지 마세요. 솔직히 너희 부부 나 때문에 파탄 난 거잖니. 내가 너희 결혼 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좀 걷어주면 안 될까?
공부도 다시 시키고, 아니면 너 회사 설립했다며. 그 회사에 이사 자리라든지 좀 주면 되잖아. 어머님, 뻔뻔하게 살지 마세요. 제 말을 끝으로 어머님도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어머님과의 마지막이에요. 아무래도 동네도 같은 동네이다 보니 듣고 싶지 않아도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전 남편은 다시 중장비 일을 한다고 했고, 그 이유는 어머님은 공무원의 미련을 못 버리고 남편 공부를 한번 시켜보려고 집까지 팔아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했다고 했어요. 동네에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았고, 그 빚 때문에 남편은 오히려 다시 중장비 일로 돌아가야 했죠. 전 제가 지내온 과거로 후회를 하지 않는 편이라 그런지 사실 결혼을 했던 것도 남편을 공부시켰던 일도 그리 후회하진 않아요. 아마 이런 일들 덕분에 저 역시 성장했고 깨달은 게 많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낼 뻔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속내까지 다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더욱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일로 정말 많이 성숙해졌어요. 또한 밀키트 역시 대박이 터져 회사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벌써 먼 얘기이고 하나의 추억이 되었네요. 앞으로의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할게요. 그럼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